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성입니다. 오늘 돈 말씀 박용욱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e스포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 돌아온 김정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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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민 해설위원이 좀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네. 예전과는 좀 달리 뭐랄까요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요. 네. 이 현장이 아직까지 좀 어색합니다. 긴장이 좀 되네요. 지금 아까 전에 사실 저희가 좀 시작 전에 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 자신의 앞에 있는 것만 먹고 뭐 식판 안에 있는 밥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예, 남의 어려운 거 것에 없나요? 네. 아무래도 남의 것에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일단 제 영역 안에 것만 먹기 때문에 네. 예, 아직까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용혜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꾸준히 프로리그를 통해서 최근에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반면에 김정민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공백에 대한 그 걱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그 병장 되면 그때부터 네. 채널 소유권이 절개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로리그의 채널 항상 저는 생중계를 다 봤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오늘 꼭 수준 높은 중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해설위원이 본 최근에 그 플레이오프는 어떨지 한번 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먼저 그 김정민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박용혜 해설위원부터 최근에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제 박태민 해설위원과 또 더불어서 중계를 하셨는데 그때의 흐름, 그 최근의 흐름, 과연 그 T1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 네. T1 같은 경우에는 역대 포스트 시즌에 이제 그 다승 1위입니다. 네, 그럼 그만큼 이제 단기전에 굉장히 강한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다양한 엔트리, 준플레이오프 때도 아주 조커 카드로 이제 최호선 선수가 나왔잖아요. 네. 1경기 때 바로 나와서 승리를 따내면서 흐름을 가져갔던 만큼 오늘 경기 때도 뭐 그런 조커 카드 활용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단기전에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화승호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재동 원맨팀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번 시즌에는 이재동 이외에 다른 선수들을 많이 다양한 카드를 보유한 만큼 오늘 경기에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게 박용혜 해설위원이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김정민 해설위원 같은 경우 굉장히 얼어서 경청하는 그런 느낌인데 김정민 해설위원이 바라보기엔 이 T1의 흐름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했을까요? 네, SK텔레콤 T1은 원래 이 슬로우 스타터로서 정규 시즌에 막바지부터 좀 힘을 발휘하고 또 중요한 무대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힘을 잘 발휘합니다. 특히나 네. 빌드 선택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역시도 화승호즈와는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그런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은 화승호즈가 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승호즈 역시도 무난한 선택보다는 좀 강수를 둬서 시작부터 분위기 잡지 못하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라봤을 때 화승호즈가 그렇게 썩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위너스리그 자체는 2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마지막에도 T1에게 덜미를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네. 그 화승호즈 같은 경우는 SK에게 갚을 것이 좀 많죠. 왜냐면은 1년 6개월 전에 이제 광안리 무대에서 그것도 결승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다전제를 펼쳐줬었는데 바로 2대0으로 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화승호즈가 오늘을 좀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것도 김정민 해설위원은 못 봤는데요. 그걸 군대에서 봤는데. 예. 자, 오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너스리그 바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화승호즈, SK텔레콤 T1 이 두 팀의 경기. 화승호즈가 기다리는 입장이고 윗단에는 있습니다만 T1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고 대화승전도 엄청나게 좋은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좀 맞이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승이 좀 불편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의 성적, 최근의 경기, 화승호즈가 만날 때마다 최근에 SK텔레콤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많은 경기를 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오늘 이 기회만 잘 살리게 되면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승호즈의 선수들 그래도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그 초반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선봉 엔트리에 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명훈 나오나요? 네, 간식이라든지 이런 뭔가를 섭취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1경기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와우, 꼴찌의 느낌. 네. 오히려 이제 코칭스택 근처에서 계속 얘기를 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등장할 가능성이 네. 높아지겠네요. 양 팀의 최고의 주역이죠. 네. 언제라도 팀이 무너지고 있을 때도 혼자 나와서도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선수들은 글쎄 이런 초강수를 시작부터 둘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 이 두 팀이 각각 자랑하는 종족이 바로 저그와 포토스입니다.
2위와 굉장히 많은 격차를 벌려주면서 엄청난 승수를 쌓아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올라온 두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두 선수가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네. 일단 그리고 지금 뭐 구성원 선수가 뭐 먹는 거 보니까 뭐 선봉은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화승호즈가 이제 저그가 강하고 SKT1이 프로토스가 강한데 일반적으로는 저그가 강한 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SKT1은 좀 예외거든요. 김태경이라는 선수가 저그 상대로 워낙 막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오늘 승부는요. 네. 지금까지 뭐 김태경과 이재동의 그 문화 이런 포커스 뭐 이런 분위기로 네. 흘러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캐스파 1위는 정명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선수는 오늘 역시도 저는 정명훈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승호즈가 중요할 때마다 덜미에 잡혔던 것은 또 정명훈 선수였었고 최근 기세 드디어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영호 선수의 1위 수성이 드디어 실패하게 됐죠. 그렇죠. 지금 사실 뭐 택백리쌍의 네. 시대가 4년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와. 서로 뭐 승리를 나눠 가지면서 그렇죠. 위에선 그 4명의 선수가 웬만하면 뭔가 내주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정명훈 선수가 1위 올라가면서 맹백리쌍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김태훈 선수는 좀 밑으로 쳐졌거든요. 신동원 선수 밑으로. 네. 그렇죠. 기존의 그 택백 리쌍 정말 그 로열 패밀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그 4명의 선수가 다 긴장할 만큼 정말 정명 선수가 너무나도 엄청난 활약을 벌어주고 있어요. 준 플레이오프 때도 뭐 3승뿐만이 아니라 막 플레이오프 결승전까지 갔을 때도 정명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명 선수의 그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해설위원의 기록을 끌어내리면서 조금씩 정명훈 선수가 자신의 기세를 올려줬고 현재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 자체도 정명훈 선수가 지난 경기 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오늘 경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주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T1의 기세가 이렇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승호즈 입장에서도 사실 선봉에서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선봉 카드에서 무난한 카드를 내서 무난한 경기 운영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SK텔레콤 T1은 첫 경기, 지난 경기 때도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1경기 최호선 선수가 확실하게 상대의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빌드를 확실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만큼 SK텔레콤 T1은 박용욱 해설이 있던 시절부터 해서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걸 참 잘해요.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굉장히 쓰라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포시즌 팀 다승순위 단독 1위입니다. 지금 16승을 찍고 있으면서 승률 73%, 2위가 하이트 13승, 뭐 승률이 40% 정도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SK텔레콤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런 상황보다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화승호즈 또 다시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 시즌 계속해서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1경기 때 그때 이제 준플레이오프 때 최우승 선수가 1경기 때 나왔을 때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경기가 준비를 했었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1경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SKT1이 알고 있었고 오늘 화성호도 또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경기 성공의 수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약간은 이른 날씨인데 민소매로 뭐 정의를 불태운다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화승호즈가 등장합니다. 네, 남성감을 과시하는 거죠. 네. 오늘 경기에서 시원하게 경기를 이겨버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화승호즈는 지난번에 그런 악연을 끊고 오늘 SK텔레콤을 이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결승전에서도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1년 내내 그랬습니다. 예. 1년 동안 쭉 안 좋았어요. 지금 남성다운 이런 모습을 오늘 못 보면 오늘만 그냥 민소매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화승호즈 마지막에 민소매 입고 나왔는데 그 정도 어때 제일 위너스 리그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복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화성호가 다시 한 번 더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 되기를 바라야죠. 네,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정말 야성의 그런 느낌, 예. 짐승남의 그런 느낌으로 뭐 야성적으로 상대편을 몰아치는 그 기세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 같은 경우는 밑에서 치고 올라온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기세로 누를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상대가 SK텔레콤 T1입니다. 그만큼 숙적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준비한 만큼만 하면 오늘 승리가 돼서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호성과 함께 등장하는 팀이 바로 있습니다. 항상 지금 2단에 올라오면 가장 무서운 팀이 됩니다. 포시즌만 가게 되면 가장 무서운 팀이 되는 바로 T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T1 같은 경우에는 지난 준플레이오프 때도 정말 그 세 장의 카드를 뽑는다고 했을 때 김태경, 정명훈, 이승석 카드였거든요. 네. 근데 그 세 장의 카드 중에서도 정말 그 쪼코 카드로 최호선 선수가 나오면서 정명훈만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준플레이오프 때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T1. 예전에 T1이 테란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굉장히 오래 공백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정명훈이 이제 명실상부 T1에 딱 걸맞는 테란 1위를 했어요. 테란 1위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으로 계속 1위가 된 정명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T1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팀이 좀 더 단단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T1이 보여줬습니다. 화승호지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여줄지도 굉장히 많은 예.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SK텔레콤 T1이 잠시 하락세를 겪는 듯 했지만 네. 최근에 최호선 선수가 분위기 괜찮죠. 또 이승석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잡은 적도 있죠. 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끌어올라가는 중에 화승을 만났다라는 것. 게다가 이겨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SK텔레콤 T1이 조금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갚아줘야 되는 그 화승호즈.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위너스 리그입니다. 이제 4개의 순위만 눈에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4위는 이미 아웃이 됐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3, 4위전에서 SKT1이 이제 하이킥을 잡으면서 화승호주와 플레이오프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승자가 이제 KT 로스터를 상대하게 되는데 두 팀 다 KT 로스터, 특히나 이영호 선수를 잡으면서 위너스 왕자가 되기를 정말 꿈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대진표만 보면 됩니다. T1, 바이텔토스 4대1. 정명훈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경기 내용이 예상보다는 SK텔레콤 T1이 좀 쉽게 이긴 감이 있었는데 스코어상으로는요. 네, 게다가 이런 기세, 또 이런 무대가 가장 어울리는 팀이 SK텔레콤 T1이에요. 정규 시즌보다도 큰 무대에 더 어울리는 팀이기 때문에 화승호즈 준비가 좀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번 시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승호즈의 분위기가 대T1전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여러모로 화승호즈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그 포스트 시즌이라는 굉장히 그 중요한 고비에 만난 게 두 팀입니다만 화승호즈는 그보다도 지금 이재동이 속해 있는 그 화승호즈가 T1을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이재동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불쾌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재동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위너스 리그 자체가 상대방의 에이스를 누가 잡아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만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SKT1 입장에서는 뭐 김정은 해설위원이 짚어주셨듯이 이승석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김태훈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카드가 많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제 2명이나 있다는 얘기죠.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경우에 화승호즈가 경기를 이기려면은 이재동 이외에 다른 선수가 뭔가 활약을 좀 펼쳐줘야 됩니다. 자, 그 다른 선수를 과연 준비를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승호즈와 SK텔레콤 T1. 오늘 성공 카드를 과연 어떤 선수를 꺼내 들어서 먼저 기선을 제압할지. 여유로운 T1에 비해서 화승호즈는 1세트부터 또 흔들리면 그냥 똑같아요. 이번 시즌 내내. 예, 그냥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안전함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세게 나가서 뭐 구성훈, 이재동 혹은 박준호 선수 최근 잘 나가고 있는 이러한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나오나 볼까요? 윤곽은 박준호인데 박준호가 누가네요. 그리고 최호성. 야, 화승호주가 굉장히 강력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고 SKT1은 이전 준플레이오프 때랑 마찬가지로 최호선 선수에게 원포인트 리리즈 이 한 경기만 잡아라. 선동점만 잡으면 우리가 뒤져서 엔트리 스나이핑이 가능하다. 이런 작전을 한 번 더 쓰네요. 근데 최호선이 잡아내면 단순한 1승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화승호즈의 박준호는 지금 이재동만큼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최근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화승호즈의 거의 5화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의 그런 기세인데 SK텔레콤 T1은 지난번과 같은 스타일. 예, 이것조차도 화승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T1은 지난 그 최호선의 등용 신상문을 맞았는데 신상문을 잡고 시작했거든요. 엄청난 기세를 T1에게 선사했고 그 경기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T1을. 자,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승패 전적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습니다. 지금 말씀 왜 화승호즈가 갚아줬느냐. 4대0입니다. 4대0. 저 이번 시즌 전까지는 그래도 12대12 박빙의 승부를 펼쳐주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 4대0으로 압도적인 스코어를 벌어주고 있고 더군다나 포스트 시즌 지지난 1년 6개월 전에 광안리가 승전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는 부분에서 확실히 SKT1이 자신감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하지만 예. 치열한 스코어가 많이 나왔고요. 네, 치열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매번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네, SK텔레콤은 그래서 자신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위너스리그 팀 기어들을 보시면 김태경, 정명훈 선수가 T1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줬고 이재동, 박준호 선수가 화승호즈에서도 활약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구성원의 역할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18.5%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동 선수가 오늘 같은 경기에서 스나이핑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그 기어도 2위, 3위 박준호 선수라든지 구성원 선수가 최소한 2승 이상은 해준다면은 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박준호가 21%가 넘어가는 그런 팀 기어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최호선은 지금
탑5 안에도 못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예, 지극히 최근 기세를 반영을 한 거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화승호즈 상대 보자마자 지난번과 같은 생각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에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 박준호 선수가 단 1승이 아니고 2승 정도는 해줘야 오늘 경기 무난하게 잘 기획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풀리지 못했고 한상용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풀리면 오늘 1세트부터 뭔가 안 풀리면 전반적으로 말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 무대에서의 T1의 그 강함을 한상용 감독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광안리에서.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확실히 1경기부터 화성호주는 정말 목숨 걸고 플레이를 일단 펼쳐줘야지 오늘 경기에서 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고요. 그렇습니다. 화승호즈 2위라는 숫자, 저 숫자는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 잘해줬다는 그 정도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숫자에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숫자를 다 버려버리고 지금 이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또 피태균 선수를 비롯해서 오영종 선수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최우선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놀랄만한 카드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의외성을 발휘하려면 그동안 부진했던 프로토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오늘 경기에서 1승 혹은 2승만 해주게 되면은 오늘 SK 잡고 결승 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토스 카드에서 오늘 의외의 그런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T1 프로토스 굉장히 좋은데 김태균이 만약에 그런 역할들을 못하게 막아준다면 지금 오늘 지난 경기 최우선 해준 거 그 이상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어서 T1입니다. 위너스리그 3위. 하지만 지금은 그 기세는 뭐 더 위를 바라보고 있는 팀이죠. 그렇죠. 준 플레이오프 때 팀의 SK T1의 모든 전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이번 경기 때 큰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태경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김태경 선수의 장점이 저그전이잖아요. 화승호지의 저그가 굉장히 강세를 띠는 만큼 김태경의 활용도 오늘 정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태경이 활용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예. 그 화승호지의 그 카운터 카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SK텔레콤 T1은 벤치에서도 보이듯이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또 박용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도 아꼈고 전략도 감췄고 오늘 준비한 만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여유가 넘치네요. 네, 정명훈 1위한 이후에는 얼굴빛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1위다운 얼굴이에요. 네, 이거 그러면서- 기가 막히죠. 네, 네. 그래서 투샷이 잡히기 위해서 도적 선수가 정명 선수 쪽으로 잠깐 붙는 그런 모습이죠. 1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잘 나가는 선수 옆에 붙어야지 자신의 얼굴에 한 벌이라도 더 나와요. 그리고 도재욱도 나와야 돼요. 지금 사실 도재욱이 더 나올 수 있는 선수인데 많이 그렇죠. 부진했거든요. 지금 같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재욱도. 그래서 오늘부터 도재욱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신감 찾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명훈의 그 기세, 도재욱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김정민 해설위원도 같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위의 기운이라는 거는 그럼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위의 기운보다도 더 피부를 담고 싶습니다. 피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워낙 그 1위를 하고 나면은 저런 피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명훈 선수, 평소보다도 더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표에서 보였던 그 모습, 신동원, 장윤철, 진영아를 잡은 그 모습을 팬들은 다시 한번, T1의 팬들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을 때 보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정명 선수가 정말 팀의 에이스, 김태형 선수가 잠시 주춤할 때라든지 도적 선수가 주춤할 때도 언제든지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정명 선수였거든요. 네, 그 정명훈의 버튼목이 이제 마무리 카드로까지 작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상황들을 좋게 두 번째 우승 선사했는데 오늘 성공 대결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화승호주 먼저 적읍니다. 박준호 선수. 네, 박준호 선수 최근 기세 가장 좋은 저그 중에 한 명이죠. 제가 군입대한의 가운데 가장 또 경기 보면서 재밌게 보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재기발랄함과 이재동 선수의 그런 장점까지도 고루 갖춘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나온다라면 화승호지 그동안의 아픔 오늘 박준호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호 예전에는 항상 이틀 이런 말이 예.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박준호거든요. 박준호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이제 팬들을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다시 등장을 해야지만이 화승호주가 잘 나간다. 박준호 여기서 끝나는 이건 화승호주 지난 광안리 4대5 끝난 그 악몽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단순히 이재동 선수가 눈빛만 따냈다 한다면은 이제는 그 경기력에 있어서 이재동 선수가 동급인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자, 그런 박준호를 막기 위해서 T1은 최호선을 내밀었습니다. 네, 최우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원포인트 릴리프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우선 선수가 대저그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점은 중후반의 그 탄탄한 그런 메카닉 능력 능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번 경기대로 한번 그런 준비된 그런 메카닉 능력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최호선 선수 네. 3승 9패
팀기어도 3승 2.5%.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만 신상문 잡아준 그 느낌, 그런 것도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선봉으로 내밀고 있는 겁니다. T1은. 네, 성적으로 볼 때는 박준호 선수의 압승이 예상되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성적일 뿐. 바로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는 최호선 선수 역시도 최근 그런 짜릿한 승리 맛봤습니다. 오늘 그 맛 다시 한번 보고 싶을 거예요. 신상문을 잡아준 그 느낌을 살린다면 최호선 역시 지금 뭐 박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을 T1의 그런 것들이 T1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와 최호선, 테란 대 저그가 경기를 치릅니다. 일단은 화승은 전공법입니다. 자신은 저그를 내밀었고 T1은 자신의 그 전략을 틀어서 최호선에 보였던 걸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내밀었습니다. 테란 대 저그, 흐름 자체가 이제 일단 1세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1경기 때 화승호지 입장에서 정명훈이 아니네? 콩하나씨 최우선이네? 이러면서 방심하다가는 지난 하이트가 패배했던 것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상대가 정명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경기에 일단 임해야 되는 화승호지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호선 그 이면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잡아줘야 되는 그 박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최호선의 그 등장, 신상문이 분명히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박준호지만 최호선은 반드시 좀 잡아주면서 전반전의 흐름 자체를 먼저 화승으로 이제 끌어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또 보기 위해서 많은 화승 팬들이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 든든한 박준호 선수가 앉아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경기 수, 승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박준호 선수가 이기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예상을 지난 경기 때 너무나도 멋지게 최호선 선수가 이겨냈었고, 반면에 오히려 부담감은 박준호 선수가 조금 더 클 것 같거든요. 이 첫 경기 부담감만 넘어가게 되면 2승, 3승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승리, 그 세 번째 승리, 더 나가서 더 많은 승리, 박준호가 분명히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봉 역할 박준호, 선봉 그 이상의 것들을 이미 해준 최호선의 두 선수의 경기가 라만차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선봉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박준호 선수의 시니어 박준호 11시 그리고 5시 붉은색 최호선입니다. 거기서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최호선입니다. 네, 확실히 포스트 시즌에서 1경기 때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전략적인 노림수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SKT1 같은 경우에는 최호선 카드가 나온 것도 전략적인 노림수겠지만 네. 최호선 선수가 펼치는 플레이도 언제든지 혹시 모르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그런 빌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의 꼼꼼한 정찰이 꼭 필요한 그런 경기예요. 네. 특히나 또 이 SK텔레콤 T1은 첫 경기를 가장 준비를 또 열심히 하죠. 첫 경기를 준비할 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빌드 오더를 짜서 이기는 대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와우, 그렇죠. 야구 플레이오프보다 이거 좋네요. 참 바람직한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런 제가 모습이죠.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네. 화면을 두 개를 막 동시에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움이 많죠. 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김정민 해설위원이 해설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뜨고 있는 옆머리거든요. 아, 이 옆머리 어떻게 컨트롤할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곤란해하는데. 사회생활이 이게 사회가 어색합니다 아직. 네. 이제 곧 이게 스타크래프트 박준호와 최호선의 경기가 지금 현실 감각을 끌어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은 뭐 공식전, 비공식전에서 박준호와 최호선 한 번씩 나눠 가졌습니다. 일단은 뭐 최호선 선수가 입구를 막으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뭘 하는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노력하는 모습이고, 박준호 선수는 그냥 과감하게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면서 드론 정찰까지 박준호 선수가 굉장히 무난하게 플레이를 펼친다라는 느낌이라면은 최호선 선수는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네. 네, 아무래도 이 라만차라는 맵 자체가 테란이 저그에게 뭐 이후에 메카닉 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냥 들어눕고 벌처로 그냥 어느 정도 견제만 해주면서 장기전을 가게 되면 괜찮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박준호 선수는 좀 날카롭게 그런 빈틈을 잘 찌르고, 또 최호선 선수가 아직까진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파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훈 랭킹 1위의 이 위험. 야. 사실 이 위험이 도제욱까지 비키게 만들고 있어요. 1위를 가릴 수 없다는 예. 도제욱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원샷을 딱 받게끔 해주는 센스. 이게 도제욱의 도센스예요. 네, 같이, 네. 같이 보일 때는 같이 보이면서 피할 때는 피할 줄 아는. 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정명훈 선수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명훈은 화려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호선이 분명히 본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슬슬 이제 정찰.
박준호의 드론이 5시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최우선 역시 SCB를 상단을 올립니다. 일단 드론 정찰을 가게 되면은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쪽 끝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배럭에서 불이 들어오는지를 계속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일단 가장 좀 무난한 선택을 하고 있죠. 가스를 한 기로 채취해주면서 최호선 선수가 벌처 한 개 찍어주고 뭐 앞마당 멀티를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중후반을 도모하는 오히려 초반에 전략적인 강수를 두기보다 안정적인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스타일을 일단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앞마당 이제 원팩토리 이후에 앞마당 길을 이제 최우 선수가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같은 위치에서 가장 최적화된 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박준호 선수가 드론 정찰을 갔지만 아는 쪽까지 못 들어갔죠. 그리고 네.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 대각선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테란의 본진 쪽까지 가는데 굉장히 멀단 말이죠. 그만큼 박준호 선수는 모든 것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경기를 잡아야지 진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양대학교 노천극장 저 결승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우선은 상대편 진영을 받고 박준호 일단 게스 없이 일단 세 번째 처리까지 펼친 이후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무난한 선택이죠. 3회 네. 처리 가장 기본적인 무난한 빌드고요. 반면에 최호선 선수가 뭘 할지 모른다라는 상황. 혹시나 모를 정명훈 선수가 자주 하는 거 있죠. 투스타 포스 레이스 이후에 바이오닉 운영이라던가 이러한 변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지 않은 거고요. 하지만 이 대각선 먼 거리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박준호 선수가 그다지 겁을 내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정찰하고 있는 SCB도 빨리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저 SCB가 벌처가 도착할 때쯤에 성큰 콜로니에게 맞아주면서 벌처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저 새로운 오남은 SCB가 할 게 좀 있습니다. 일단은 벌창기만 본진 들어가서 난입되게 되면 경기 그때부터 말리게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뭐 수비 좋고 양 선수 모두 공격적인 의지는 전혀 없죠. 양쪽 다 최소의 병력으로 상대방의 정찰만 막아주면서 중후반을 도모하는 스타일로 일단은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 마다시죠 레어까지 선택했습니다. 박준호 그리고 히드라리스크 댄이 변태되고 있습니다. 이 맵에서 테란이 메카닉 병력을 이제 운용을 했을 때 중장기로 넘어갔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앞마당 멀티 이후에 추가적인 멀티가 가스 멀티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박준호 선수에게는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최우선 선수가 무난하게 그렇게 3커맨드 업테란을 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뭔가 변수를 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최호선 선수는 굉장히 좀 이게 좀 신선한 운영이죠. 벌처를 찍어서 일단은 상대방의 지상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레이스 한 개 찍어서 주위에 오버로드를 잡고 마인을 통한 상대방의 정찰력을 없애버리게 하는 거죠. 일단은 이번 경기 역시도 굉장히 좀 짜임새 있는 준비, 근데 이것이 노력이 좀 엿보이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우선은 마인 개발이 끝이 나서 12시와 가는 길목에 마인을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벌처와 마인만으로 적의 체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레이스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더 얻으려는 모습인데요.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 태클을 올린 상황이죠. 히드라이스크덴과 스파이어를 동시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 히드라이스크덴이 이미 완성된 상황인데 언제든지 라바를 모아서 한꺼번에 히드라로 몰아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저글링으로 마인 제거를 하면서 럴커로 돌진할 수 있는 것이고 뮤탈리스크를 통해서 깜짝 뮤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레이스 정찰이 최우선 선수 상당히 중요해요. 네, 일단은 그런데 이 최호선 선수가 상대방에게 뮤타를 쓰게 강제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러커를 가는 것을 정면적으로 나갈 수 없어서 위험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멀티를 하러 가야 할 타이밍에 멀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일단 최호선 선수가 털의 타이밍만 딱 맞춰서 뮤탈에 대한 방어 한 번만 하게 되면요, 일단 클로킹 레이스로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고 내성도 생겼고요. 네. 동등한 멀티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일단 저거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우선이 그 적의 움직임까지 또 바라봤거든요. 라바 동시에 변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우선. 그렇죠. 클로킹 레이스를 통해서 오버로드 스피드업 될 때까지 그 시간을 번 이후에 뭐 터렛으로 한 번 더 시간을 벌고 그러면서 다른 태클을 좀 준비할 것 같은 뭐 사이언스 베스를 준비한다든지 발키리를 좀 준비할 것 같은데 박준호 선수 뮤탈스크가 아니라 히드라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최우선의 의도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최우선이 벌써 살짝 넘으면서 일단 봤는데 지상 병력의 양은 좀 적어 보입니다. 최우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오버로드 스피드업 될 때까지는 마인으로 버텨낼 수 있고요. 이제 팩토리에서 탱크 한 개 한 개 찍어주면서 바로 시즈 모드 업을 하게 되면 막을 수 있고요. 박준호 선수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네. 확실하게 뻔하게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 예상을 벗어난 이수 좋습니다. 그러니까 히드라가 달려갔을 때 최우선 선수가 시즈 모드가 완료가 되면은 수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기 주도권 자체가 박준호 선수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최우선 선수는 클럭킹 대 레이스가 얼마나 활약을 펼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진짜 벌쳐 나눠져 있었던 것을 조금씩 잡아주는 그 박준호 선수. 상대편을 거의 뭐 라곤 했습니다. 오버로드가.
네, 그리고 이제 오버로드에 내밀면서 멀티 하나 해주고 상대방의 입구 지역 두들길 수 있을 만큼 두드려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테란의 체제를 확실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이제 12시 지역을 얻어낼 준비라고 하는 박준호. 그러면 상대편 진영까지 왔습니다만 투탱크. 탱크 시즌 모드 되면서 오 벙커를 바로 취소해주는 아, 선수 좋아요. 투탱크면 된다는 거죠, 네. 최호선은. 플레이에 날이 서 있습니다. 양 네. 선수 모두 지금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최호선 선수 역시 쓸데없는 자원 낭비하지 않고 상대방의 체제에 딱 맞는 자원 투자만 하고 있어요. 네. 자, 최우선 선수 다시 한방 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 레이스가 활약을 좀 펼쳐줘야 됩니다. 이런 거 잡아야죠. 안쪽 들어가는 거. 일단은 레이스 3기가 뭉쳐있는 것을 한번 봤고요. 마지막 한 방 던져주면서 오버로드. 네, 레이스가 좀 저그의 본진 쪽으로 좀 파고들어서 지금 계속 드론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호 선수가 히드라 압박 이후에 그 드론 생산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어요. 왜냐? 레이스가 움직임이 굉장히 둔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조금씩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최호선 지금 초반에 비해서는 정보를 거의 못 야. 얻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이 최호선 선수가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성공적이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최호선 선수가 이렇게 박준호 선수가요. 이렇게 좀 버텨주면서 빠르게 뭐 하이브 태클 타서 이후에 운영을 한다던가 근데 이런 식의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한번 물량으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1차 병력을 막아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박준호 선수가 그 최우선 선수의 레이스 견제까지도 미리 히드라가 센터에서 웨이브를 하면서 선 수비를 이제 펼쳐줬기 때문에 확실히 박준호 선수는 이제는 힘싸움에만 집중하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아카데미가 건설됐고 개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최호선도 스캔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 최호선 선수에게 가장 좋은 부분은 미리미리 탱크를 좀 많이 모아놨습니다. 하이브를 가서 스캔을 통해서 디파일러 타이밍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네. 탱크 7기에서 8기 정도 타이밍에 한 번 치고 나가면요. 근데 일단 그것을 박준호 선수가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사실 다시 한번 러커 준비하는 박준호고, 이 탱크 여기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포병대 갔다 온 거잖아요, 김정민 해설위원이. 네, 저는 사실은 포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지원 중대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네, 포병대 어쨌든. 찍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시스 모드는 다 거기서 개발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얼추 준비. 그런 걸 쏟아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포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바이올 병력 더불어서 최호선이 바깥쪽으로 좀 나왔습니다. 베슬도 이제 장악을 했고요. 그렇죠. 박준호 선수가 그동안 이제 드론 생산을 원활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최우선 선수가 급하게 치고 나갈 경우에 이 라만차 맵 자체가 센터 쪽에 언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그가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선수는 뭔가 시선을 끄는 움직임, 레이스라든지 혹은 드랍십으로 박준호 선수의 시선을 끈 이후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일단 상대 저그의 오버로드 이렇게 한 개 끊어주는 것까지 좋은데 잡히면 안 되겠죠. 아, 최호선 약간 아쉬운데요? 예.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신령 최대한 쓰게 하는 거 좋고요. 그러면서 이 맵 자체에서 레이트 메카닉을 해서 뭐 이후에 경기 운영을 한다던가 일단은 치고 나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보다는 장기전을 도모하겠다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스로 시선을 그렇게 많이 끌지는 못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박준호 선수가 병력 집중을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이거 최우선 선수가 센터 쪽으로 잘못 치고 나가다가는 물량 자체가 박준호 선수 너무 많거든요 지금요. 자, 박준호 방위력된 지상병력들. 이미 이 최호선 선수는 치고 나가서 한 방에 끝날 생각보다는 이 벌처가 다소 이렇게 확보되는 걸 볼 때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레이트 메카닉으로 경기를 잡아 나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역시 그래서 그런지 팩토리가 3개까지 늘어나는 모습.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 장기적으로 좀 보겠다라는 그 최호선 선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박준호 선수의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 쪽 언덕에서 시즈 모드를 이미 한 상태에서 박준호를 끌어들이는 그런 싸움을 펼쳐줘야 돼요. 아, 이런 이런 거 좋죠. 좋네요. 예, 이런 게 좋습니다. 벌써 드론 잡고 12시까지 올라가게 되면 오! 지금 박준호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데미스를 좀 봤는데요, 박준호? 예,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박준호 선수가 울컥루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감정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다면 도리어 여기서는 최호선에게 흐름을 내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준호.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하게 되면 저그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센터를 반반 나눴을 때 7시 지역 멀티에서 라이더스 커널이 뚫리기 전까지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손이 많이 가거든요. 네. 일단 전 멀티를 지켜줘야 테란과의 자원 차이를 벌리고 소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12시를 지키면서의 7시가 이루어져야지 박준호 선수가 좋은 건데
일단 이번에 파고드는 최우선의 벌처는 막아줬습니다. 그렇죠. 예, 최우선 선수도 7시 멀티 쪽은 확실하게 견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7시 쪽에 나이트 터널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6시 쪽으로 견제를 가기가 저그 입장에서 견제를 가기가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6시로 바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박준호의 선택은 네. 일단은 뭐 스컬지를 5시와 6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세워놨었고, 자, 그거를 통해서 일단 뭐 박준호 지역으로 이제 오는 걸, 최우선이 오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제는 박준호 선수가 디파일러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우선 선수의 배슬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센터에서 크리플 못 아, 잡고. 네, 좋은 싸움 펼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경기 내용으로 보면 최효선 선수가 조금 더 괜찮은 부분들이 있네요. 일단은 저그 역시 큰 피해를 받은 적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성적 대비 현재 보여주는 실력은 굉장히 지금 뛰어납니다. 네. 자, 숫자는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박준호 쪽인데, 예. 근데 최우선이 지난 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벌처로 시선을 끄는 움직임 그러면서 레이스까지도 아직까지도 레이스가 살아남아서 계속 시선을 끄는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네, 벌처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히드라 빨리 들어가서 저 벌처와 레이스 안전하게 지금 몰아내야 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만 안 오버로드가 보이거든요. 없죠. 지금 맞고. 장기적 운영하는 데 있어서 7시 멀티가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인도 많죠. 마인도 좀 많죠. 서로가 이 멀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고요. 네. 일단은 이 지역 피해를 입지 않아야 5시 앞마당 이후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우선 선수도 6시 쪽 멀티가 좀 많이 늦었었던 만큼 이 전투를 통해서 이득을 좀 거둬야 됩니다. 자, 러커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을 한번 봤거든요, 최우선. 일단은 수비 용도로밖에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러커를 받쳐주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키기 장기전. 뚫어서 뭐 정면적 뚫고 경기를 초반에 끝내기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추가 멀티가 늦었고 7시 쪽에 해처리를 파괴시키지 못했던 최우선 선수기 때문에 좀 최우선 선수가 좀 급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7시 쪽에서 디파일러를 동원해서 이렇게 소수의 유닛들이 견제로 올 때 최우선 골치가 터지거든요. 네. 그리고 6시 지역 컴센터 일단 불타고 있는 것은 스컬지 일단 부딪혔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예. 자, 그 이후에 중앙지의 전투 얼마 저걸린 길이 얼마 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데미지는 어느 정도 입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도 이 저그는 정면적 뚫어서 경기 이길 생각하면 결국 지죠. 네. 그래서 드랍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그 디파일의 다크섬과 러커로 시간 끌어주면서 테란을 신경 쓰이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흐름대로 가게 되면요 보통 테란이 이기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박준호 선수가 무언가 멀티 하나 정도는 압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커널 자체도 데미지가 좀 들어간 데다가 디파일러를 잡아주는 움직임을 최우선이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안쪽 이번에 깊죠? 이쪽 라인을 뚫고 일단 최우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운영하는 데 있어서 6시 멀티는 조금 늦었지만 3시 쪽의 멀티를 바로 가져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상대방에게 자원 타격을 주든지 혹은 자신이 상대방의 멀티 늘리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늘리는 그런 선택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7시에 이렇게 안전한 느낌은 아닙니다, 현재. 물론 커널이 있긴 하지만 드론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붙어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네. 지금 저그 박준호 선수가 원하는 베스트 그림과는 전혀 달라요. 게다가 이 지역 역시도 여전한 위기. 디파일러 빨리 가 있지 않으면요 이러다가 탱크 조금만 더 올라가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더 올라가기 전에 일단 디파일러 도착을 했습니다만 입구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스킬 잘못 뿌려주면 여기 닥치선 막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커널이 망가지는데. 더 걸어온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요. 자, 언덕 위에서의 움직임이 있죠? 현재 이적 수비하는 것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한데 이렇게 병력이 지금 타이밍에 테란이 무럭무럭 잘하고 있을 때 묶여있는 게 옳은가라는 겁니다. 네. 박준호 선수는 뭐 공격을 통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최우선 선수에게는 더 유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박준호는 수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테마가 필요해요. 상대방 그러니까 병력들을 집중해서 상대방의 멀티 쪽으로 모든 병력들을 쏟아붓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멀티 어쨌든 이 지역을 확실하게 밀고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줘야 돼요. 이거 좋네요. 이렇게 소수 저글링으로 탱크 빨리 잘라둬야 되고요. 그래야 안전하게 9시 멀티 돌리면서 어차피 저그는 테란하고 싸울 때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해서 소모를 할 수밖에 없는 종족이기 때문에 네. 지금 7시 길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방 2업 저그병력 바이오닉은 아직 01업입니다. 테란 최우선. 자, 최우선 선수의 약점이라고 꼽는다면은 센터 라인은 확실하게 이 라인 자체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지상 움직임 좋네요, 최우선. 네, 오히려 박준호 선수가 게릴라전을 펼치지 못하게끔 최우선 선수가 정말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해처리까지 한번 노리나요? 일단 병력을 상대하네요, 최우선. 사실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마린 메딕이 있으나 마나한 유닛이거든요.
있어봤자 손만 많이 가는 유닛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견자를 한번 보냈었고 이렇게 한시 멀티 깬 거 좋습니다. 그냥 테란이 멀티 하고 싶은 대로 놔두게 되면 후반에 울트라 나와봤자 탱크, 사이언스 배슬, 벌처, 스파이더마인의 장난감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하면 안 돼요. 막멀티하고 어떻게 해서든 디파일러 통해서 지키고 상대 테란보다 많은 자원으로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최우선에게 기세를 뺏기 위한 박준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앙지역. 그렇죠. 박준호 선수 병력 집중을 해야 돼요. 병력 집중을. 메카닉의 지금 상황에서 메카닉의 약점은 뭐냐면은 멀티가 너무 먼 곳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호가 유닛을 집중해서 한 군데를 돌파를 한다면은 박준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투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탱크는 예. 뭐 거한 힘, 엄청난 힘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벌써 공격 됐고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정말 잔인할 정도의 공격력 증가.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적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방어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오는 길에 다 녹아버리는데요. 네, 그런 상황 되기 전에 박용 해설이 말한 것처럼 일단은 한쪽 길을 정도 뚫어놔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를 들자면 7시에 모아놨으면 그때 3시를 간다던가요. 아, 9시도 다시 또 최우선. 네, 최우선이 왜 이렇게 계속 견제를 하는 거겠습니까? 추가적인 멀티가 3시 쪽의 멀티를 계속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네, 6시 쪽 멀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시. 그냥 이게 이동하는데 여기 병력이 탔나요, 박준호? 예, 아무래도 예, 타이스가 왔거든요. 일단은 예, 지금 타이밍에도 아무런 것 없이 그저 시간 끌기 위한 걸로 보이진 않는데요. 네, 여기서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시선을 끌고 다른 쪽에 막강 화력을 펼쳐줘야죠. 그렇죠. 자, 하지만 럭커 내려오자마자 일단 반응이 있었고, 다크스톰! 방송 잘 펼쳐졌고요. 여기서 네. 시간 잘 껐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박준호 3시 쪽에 시선을 끈 다음에 이거 6시 쪽으로 공격을 가야죠. 5시에 또 가서 러커 한 기로 뭐 시간을 끈다던가.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테란이 자신의 멀티 지역에서 좀 눈을 좀 다른 지역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자, 지금 미네랄을 최우선이 편안하게 계속해서 먹게 만든다면 이런 소모전 자체가 굉장히 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박준호. 메카닉은 공이업에 저그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결국에는 3-3업 이후에는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더 따라오기 전에 박준호가 지금 뭔가 좀 승부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뒤쪽에 럭커 변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이것이 예. 다 완성되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을 듯한 박준호. 그래도 일단 박준호 선수는 계속해서 3시를 드랍을 통해서 견제하면서 시간만 벌어주게 되면요. 빨리 자원이 마르는 테란.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한번 예, 욱해서 공격을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 내려온다. 박준호 선수. 그렇죠. 병력 양쪽 씁니다. 이거 양쪽, 좋아요. 양쪽 탱크. 탱크 다 날아갔네, 탱크. 네, 이렇게 모든 명령 쏟아부으면은 저 탱크들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나와 있어도 탱크 이 럭커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탱크를 야. 버리네요. 이 정도만 수비하게 되면 예, 어차피 예, 지금 서쪽 지역에 멀티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 지금 상대적으로 최호선 선수가 마음이 조금 더 급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럴 때도 한 번 더 드랍을 통해서 3시에 디파일러의 다크섬과 러커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최우 선수는 지상으로 3시 쪽에 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센터 쪽에, 센터 위쪽에 유닛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저글링 드랍.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모든 걸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박준호는 모든 걸 집중을 하면은 박준호가 이 라인을 뚫고 6시까지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 거리에서 뛰어오는 병력들은 지금 뭐 탱크의 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소수 병력이라도 탱크 근처만 붙으면 저런 상황이 나옵니다.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박준호. 예, 지금 이럴 때 견제 한 번만 더 성공하게 되면요. 지금 최호선 선수가 자원이 팩토리 대비 자원이 너무 적어요. 예, 멀티 하나 정도의 자원으로 이 많은 팩토리 살림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멈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팩토리가. 예,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서든 다크스홈과 러커를 한 번만 더 견제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전에 일단 박준호 선수의 시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컴뱃센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선.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최우선 선수의 약점인 그 자원을 굉장히 끊어주기 위해서 한시 쪽으로 저렇게 소수의 유닛들을 보내는 모습 상당히 좋아요. 이 지역에 최우선 선수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쪽으로 좀 신경을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좋네요. 자, 업그레이드도 박준호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글링이라고 해서도 지금 뭐 편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준호 선수가 7시 지역에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상대방이 이럴 때 멀티태스킹을 발휘해서 어디 한 군데 정도를 견제해주는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자, 상단적인 탱크 지역을 부진을 해놨고요. 탱크를. 벤틀 이레디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럴커 버로우를 통해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 7시 쪽에 럴커가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이제 연타하는 모습인데 그 전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커널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어떻게 보면 여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탱크 양이 적지 않거든요. 저글링 약간의 저글링지만 예. 또다시 견제 박준호.
그래서 이제 박준호 선수는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다크섬이 무한 다크섬이 나와야 돼요.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예,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7시 본진 정도는 지켜줘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최우선은 지금 7시 앞마당 깼잖아요. 이 지역에 너무 많은 병력을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경기 흐름을 길게 보면 결국 지치고 소모할 수밖에 없는 박준호 선수가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자원전에 있어서 확실히 3시 쪽으로 견제를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준호 선수가 자원 쪽에 굉장히 우위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최원 선수가 7시 앞마당 쪽으로 타격을 시키면서 동시에 한시 멀티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란이 자원 쪽으로 저그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병력들도 일단 어느 정도 시즌부터 풀었습니다. 위쪽으로 최우선 선수가 병력을 보냅니다. 양이 많죠. 예. 이제 북진시로 최우선. 아, 박준호 선수가 위기 상황에서 대처가 좋았었는데 끊임없는 견제를 해야 이렇게 빠른 전진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거였었거든요. 네. 견제 타이밍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자, 울트라까지 같이. 하지만 탱크 양 아직도 많아요. 마지막 자원을 홍삼업 탱크, 홍삼업. 예, 마지막 자원을 좀 쥐어짜낸 듯한 느낌의 울트라거든요. 네. 네. 이거 제거 못하면은 박준호 이번 경기 힘들어집니다. 아, 울트라 이렇게 맞으면 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제 근데 우차도 이제 아무도 나가야 못하고. 되는데 예, 수험 없으면요. 예, 그렇습니다. 수험 좋아. 이건 좋았습니다. 박구성과 울트라, 예, 좋아요. 탱크 2라인 제거를 하게 되면은 박준호도 힘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까지 가야 돼요, 최우선은. 네, 이러면서 그렇죠. 견제까지. 이렇게 최우선. 수비와 동시에 언제나 머릿속에는 수비와 동시에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란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결국은 3시와 6시 지역은 자원이 금방 또 마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아래쪽 지역 병력들 아래쪽 내려오는데요. 여긴 마인메서 굉장히 잘 네. 됐고요. 일단 이건 좀 무리하는 느낌이 있죠. 아, 여기 9시 전투는 좋았습니다만 이 하단 지역은 좀 셌고 예. 그 한시 견제를 울트라로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이 울트라를 통해서 3시 쪽까지도 견제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 자, 박준호 선수의 추가적인 울트라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동안의 가스볼. 아, 그렇습니다. 배틀. 예, 그러고 3시 지금 이제 드랍 가는 것, 예, 이것만 성공하게 되면요, 이거 진짜 최우선 허덕이는 이 자원난에 허덕이면서 이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탱크로 왔는데 디팔로 못 내렸죠. 디팔로 울트라 디팔로 있나요? 근데 울트라만 저글링 울트라 저울의 울트라. 울트라. 유닛이 좀 부족한데요. 항상 그 귀찮지만 디파일러가 타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원 채취 못하게 시간 끌어주고, 하지만 뭐 지금 이 정도의 플레이도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확실히 그 7시 쪽에 그 전진에 있었던 그 탱크를 한번 잡아줬었기 때문에 박준호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와 같습니다. 선수들의 임하는 자세도 다르죠.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3시 견제하지만 여기도 좀 어려울 듯 보입니다. 네, 최호선도 여기서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7시 쪽 앞마당만큼은 파괴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아, 재건하는 거 바로 다시 한번 공격 최우선. 이런 꾸준한 견제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요, 테라는 서로 자원이 없지만 탱크가 쌓여 있어서 울트라가 많아봤자 결국 경기를 이기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최우선은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박준호 선수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뭘 끊어버리고 끊임없는 견제, 지금 같은 견제 계속 경기 끝날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박준호 선수의 추가적으로 울트라 숫자가 너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죠. 가스가 그만큼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급한 느낌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시 앞마당에 해처를 펼쳤습니다. 박준호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울트라 숫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견제도 좋지만 울트라가 이렇게 소진되는 건 굉장히 힘들던데요, 박준호. 네. 야, 이렇게 되면 진짜 탱크가 계속해서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견제와 동시에 멀티를 지켜주고요. 벌처에게 일꾼 또 잡히게 되면 이런, 예, 그 후반 경기에서의 이런 자원 차이, 예, 전반적으로 저그가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벌처들의 킬수가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7시째 들어오는 안 보이죠? 네, 박준호 선수의 뒷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카닉의 업그레이드도 최우선 선수 많이 따라왔고요. 박준호 선수가 그 럴커와 디파일러 체제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한 것이 아닌가. 울트라를 막 생산하려고 하는데 게스트가 바닥이 난 거예요. 네. 한시적의 처리를 다시 한번 펼쳐내 박준호. 최우선이 파기 시작한 바로 그 한시적. 근데 이쪽 지역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7시 지역도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고요. 만약 이 지역까지 해처리가 깨지게 되면 뭐 더 이상 답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일단 막아내더라도 서로 침착한다라는 가정하에 최호선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다 그 섬 안까지 들어갈 정도로 좀 상황이 좋은 최우선 선수. 울트라를 녹이면서 디파일러 잡히고. 그래서 지금 한시 쪽에만 해처리를 펼쳐주곤 있지만 여기 9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가스 예. 맛볼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일단은 지역이거든요. 네. 드랍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막아주고 한시 견제까지. 이러면은 이거 무슨 밭고랑 간다고 바로 뭐 농작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을까지 와야 되는데
가을 구경을 못 시키고 있어요. 네. 이제 수확하러 왔더니 수확도 못하게 해버리는 이런 냉정함. 네. 정말 자원난에 허덕이면서 이런 경기 보다 보면은 정말 정명훈 선수 같이 벌처를 끊임없는 견제 중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명훈의 1위가 팀의 그 테란의 사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중반전까지는 박준호 선수가 최우 선수와 마찬가지로 견제라든지 그런 견제적인 능력에서는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야 막판에 가서는 뭐 최우 선수 견제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무슨 홍길동 테란이에요. 아, 최호선이 그런 모습 좀 보여주면 여기에 처리 결국은 벌처에 날아갈 듯 보이거든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굉장히 언짢아서 하나만 더 치면 예. 한 발 더 치면 한 발 더 치면 마인스 플레이스 나가는 거 더 웃기고요. 자, 가나요? 일단 까지 잡고 이거 정말 이 최호선 선수는 지난번에 경기 이후에 좀 각성한 느낌이네요. 네. 그런 중요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니까 그때의 좋은 기억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박준호는 신상문 엉망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최호선이 신상문을 잡았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많이 억울할 테고요. 더군다나 1경기에 나왔다는 거 상대방의 선봉을 꺾고 멀티키를 하러 나온 박준호 입장에서는 그리고 화승호도 입장에서는 야 이번 경기 패하게 되면은 야, 오늘 경기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7시 그리고 벌처 하나짜리 결국 지지! 지지! 아, 아쉽답니다. 최호선의 분위기를 하나 더 만듭니다. 아 최호선 그 대저구전에 있어서 메카닉 장기적 운영 그 땅 따먹기 능력이 너무 좋네요. 박준호를 선택했던 것 팀 공헌도 20% 이상 되는 박준호 게다가 최근은 50%를 관하는 박준호가 첫 번째 연을 나와서 최호선에게 아웃. 예. 최악이에요 화승은.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정말 강수를 띄웠던 화승호즈인데 설마 최호선 선수에게 뒷덜미가 잡혀있으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 진짜 이 포스트 시즌 전까지는 최호선 선수가 나오면 항상 불안한 카드였었는데 선수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의 한 번의 승리로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선수가 잘하는 모습, 최호선의 잘하는 모습은 화승호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박준호가 여기서 패배했습니다. 최호선이 박준호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먼저 T1에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팀 리어도 2.5%인 선수가 21.3% 선수를 잡아낸 거예요. 10배 차이, 10배 차이. 네, 10배. 지금 거기다가 이제 남은 카드가 화성호조 같은 경우는 3장의 카드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야 이렇게 되면 SKT1 너무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갑니다. 아, 박준호의 선택. 사실 뭐 이재동이 여기서 무너지면 더 아프겠지만 박준호가 무너지는 것도 지금 묻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화승호전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돌격대장이 첫 경기부터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 준비해온 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전반적으로 SK텔레콤 T1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는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경기 치더라도 거기에 딱딱딱 맞는 묘책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화승호즈는 오늘은 전략보다도 개인의 능력, 특히나 이재동 선수의 초인적인 능력이 좀 발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 선수의 좀 많은 그 짐이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준호 깃발을 올리면 항상 화승호즈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줬고 그것들이 승리까지 연결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호선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승부수를 띄기 위해서 1경기에 박준호 선수가 나왔었는데 일단 패배한 만큼 그 다음 타자가 일단 멀티키를 하러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할 테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전에 준비력 때 최호선 선수는 한 경기만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경기 때는 조금 욕심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멀티키도 좀 연습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멀티키를 하러 나오기보다는 최호선을 잡기 위해서 일단 이번 경기를 위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호와 최호선의 경기 결국 최호선이 잡아주는 것으로 1세트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선봉전 경기 그 주요 장면 과연 최호선이 박준호 선수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호선과 박준호의 수요 장면. 예. 네, 아무래도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면은 항상 수비를 할 때도 견제는 머릿속에 있었어야 돼요. 끊임없이요.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이런 경기는 누가 더 빨리 지치느냐인데 예, 훨씬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치게 할 수 있는 쪽은 언제나 테란입니다. 센터에 죽치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지치는 게 적이기 때문에 3시의 견제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뭐 견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최호선의 체력이 무섭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 딱 중요할 때 뭐 박준호 선수가 울트라에 딱 집중하기 전에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한번 파괴를 시켰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요. 박준호 입장에서는 야, 이 지역에 럴커를 미리 좀 생산을 해서 앞쪽에서 다크섬을 통해서 시간을 끌어주는 모습만 보여줬다면은 이후에 울트라가 조금 더 뒷심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가장 아쉬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요. 자,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최호선의 그 움직임들이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최효선 선수가 탱크 배치가 상당히 좋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고 승기 잡았다 싶으니까 탱크 딱 빼서 센터 지역 가는 것 보세요. 예, 신인 선수가 가지기 어려운 그런 배포들을 가지게 됐고요. 이 선수를 최근에 많이 기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최우선의 그 테란의 그 위치, 탱크들의 그 위치라든지 그 전반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박준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했고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이런 드랍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좀 짜는 느낌이 강했죠. 울트라가 그냥 녹았어요. 그래서 울트라가 어느 정도 그 폭발됐을 때 모든 가스를 울트라에 지금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소비를 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때 뭔가 승부수를 좀 띄웠어야 됩니다. 울트라를 통해서 확실하게 탱크를 제거하는 모습까지는 좋았었는데 최호준 선수의 멀티 저지를 깔끔하게 했어야 돼요. 네. 몇 번 말해도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멀티 견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아쉬움으로 남기고 화승호전은 다음 편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최우선에게 박준호의 카드가 지금 소개됐습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되죠? 누굴까요? 와. 백동준! 아니 3패 백동준이 나왔어. 3패! 네, 경기 경험도 없고 매 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 경험 한번 제대로 없는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내보냈다. 야,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프로토스 승리 없는 유일한 카드가 백동준이거든요. 3패만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프로토스가 가장 기회를 못 받는 선수가 백동준인데 여기서 백동준을 내밀었어요. 화승호는. 화성 한상용 감독이 출석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내비치긴 했거든요. 네, 그 이번 스포츠 시즌에 5, 6라운드 관리를 가기 위한 패턴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내비치면서 확실히 그 프로토스에게도 좀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내비쳤었는데, 백동준 카드, 김태균 선수라든지, 김진 선수, 오영준 선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동준 카드는 왜 굉장히 의외긴 의외네요. 자, 그 의외의 카드를 가지고 과연 최우선 선수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점점 흥미로워지는 플레이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백동준 선수, 최우선 선수 다음 경기는 피해를 생성되서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늘의 두 번째 세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